안녕하십니까. KGM 카토크 현규문 오토 매니저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무쏘 EV가 되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그 토레스 하이브리드와 이 무쏘 EV 관련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토레스 하이브리드도 시승을 했고요. 무쏘 EV도 시승을 했는데 이 무쏘 EV도 승차감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무쏘 EV 시승했던 내용에 대해서 영상 말미에 편집한 부분을 좀 올려놓을 예정이니까 시승된 관련돼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면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무쏘 EV 토레스 픽업 트럭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알려진 차량입니다. 뭐 컨셉트카 나왔을 때 이제 토레스 픽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가 됐던 차량이고,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이제 좀 이뻐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차량이죠. 뭐 토레스 픽업 언제 나옵니까? 언제 출시해요? 이런 문의 전화 엄청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차가 나왔는데 이름은 무쏘 EV. 뭐 무쏘 스포츠가 대한민국 최초의 픽업 트럭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최초의 전기 픽업은 무쏘 EV가 맞다. 이제 뭐 그런 개념으로 이제 뭐 회사에서 이름을 줬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넥선 스포츠 칸이 수출명은 또 무쏘 스포츠, 무쏘 칸 뭐 이렇게 추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수출 시장을 어느 정도 염두를 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 네이밍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어찌됐든 간에 뭐 이름에 관해서 뭐 설명드리는 거 여기까지 하고요. 어쨌든 무쏘 EV 그러면 좀 재밌는 차 같아요. 전기차적인 부분들, EVX하고 동일한 부분, 비슷한 부분 분명히 있고 또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픽업 트럭, 렉선 스포츠 칸하고 또 차별화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토레스 EVX하고 또 비교되는 재미, 그 다음에 렉선 스포츠와 또 비교하는 재미,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 영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토레스 EVX와 렉선 스포츠 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좀 취급 설명서 같은 경우를 좀 많이 좀 읽어봤습니다. 많이 읽어봐서 요런 부분들은 이 차량을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유튜브 올리셨던 분들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거나 좀 세세한 부분까지 제가 좀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무쏘 EV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전면부 쪽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운전석 쪽 그 방향 지시등을 좀 켜놓은 상태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기반적인 주간 주행등인 상태일 때는 이런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깜빡이를 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방향 지시등이 들어오는 부분, 요거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깜빡이가 꺼져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주간 주행등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토레스 EVX하고 동일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헤드라이트를 좀 보여드렸는데, 위쪽에 있는 게 하향등, 일반 주행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아래쪽이 이제 안개등, 상향등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이 상향등, 위에가 하향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토레스 EVX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범퍼 쪽에 스키드 플레이트가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무쏘 EV와 토레스 EVX의 차이점, 외향적인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 자리에 전면부 쪽에 요 자리에 견인고리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이쪽에 감춰져 있다. 요 안에 요걸 뜯으면 요 안에 이제 견인고리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와서 보시면 휠 아치 어퍼 몰딩이 눈에 보입니다. 이 휠 아치 어퍼 몰딩이 뭐냐면 특별하게 뭐 이렇게 기능적인 부분이 있거나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디자인적인 부분으로 이제 여기 달아놓은 부분인데, 여기에 원래는 뭐 라이트가 들어갔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게 자동차 관리법상 이 한쪽 방향으로 방향을 지시하는 등이 3개 이상 달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면에 일단 하나 들어갔죠.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 쪽에 또 하나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저 맨 뒤쪽에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쪽에서도 지금 깜빡이가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총 3개가 이미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퍼 몰딩 쪽에다가 뭔가 등을 달게 되면 요거는 이제 저기 불법이에요, 불법. 그래서 그냥 디자인적인 부분으로만 이렇게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넣은 부분이지 특별하게 기능이 있는 부분이 아니다. 요건 기억해 주시고요. 휠 사이즈를 보시면 17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45에 60에 17 타이어 사이즈로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의 토레스 EVX 같은 경우는 18인치 휠하고 20인치 휠이 같이 운영이 됐었는데, 무쏘 EV 같은 경우는 전기 화물 픽업 트럭으로 이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전비가 어느 정도 나와야만 또 보조금을 또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최대한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승인을 받기 위해서 17인치 휠 단독으로 운영이 된다. 무쏘 EV는 17인치 휠로만 나온다. 요거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18인치 휠 언제 나와요? 20인치 휠 언제 나와요? 안 나올 겁니다. 그냥 17인치 휠로만 단독 운영이 된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요 밑쪽에 이렇게 가니쉬는 지금 토레스 EVX하고도 비슷합니다. 요 가니쉬는 뭐 토레스하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냥 가니쉬가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도 마찬가지로 휠아치 가니쉬 어퍼 몰딩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 타이어 사이즈도 동일하게 245에 60에 17 타이어가 들어가고요. 뒤쪽으로 와서 보시면 리어 컴비네이션 램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지금 그 브레이크 등이 이쪽에 들어있고요. 지금 제가 잡고 있는 이 부분이 브레이크 등이고요. 요 안쪽에 지금 꺼져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방향 지시 등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후진등은 어느 쪽에 있냐? 후진등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반사경, 반사판이라고 보면 되고요. 왼쪽 이 부분이 이제 후진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요거는 번호판 표시등, 번호판 등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엄청 큰 등이 두 개 이렇게 달려 있어서 되게 멀리서도 잘 보일 것 같아요, 번호판이. 그리고 무쏘 EV의 적재 중량은 최대 500kg이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뒤쪽 보시면 이게 KGM이라고 레터링이 달려 있고 하단에 무쏘 EV라고 이렇게 마크가 달려 있습니다. 뒤쪽도 보시면은 스키드 플레이트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 뒤쪽에도 견인고리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걸 탈거하게 되면 이 안에 이제 견인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픽업 트럭이기 때문에 앞뒤로다가 그 견인고리가 달려 있다. 이것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다음 요 밑에 범퍼 쪽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안으로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이 양쪽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발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 렉스턴 스포츠나 칸 같은 경우는 운전석 하단에 리어 스텝을 장착이 가능해서 그 리어 스텝을 이용해서 갈 때 좀 도움을 받았다 그러면 무쏘 EV 같은 경우는 아예 범퍼 자체 내에 이렇게 디자인적인 부분으로 판을 이렇게 배치해 놔서 차를 오르락내리락 할 때 굉장히 편하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게끔 한 부분이 괜찮아진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단 쪽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도 좀 이 기존의 렉선 스포츠나 칸하고는 달라진 부분입니다. 원래 렉선 스포츠 칸 같은 경우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몰딩이 없었습니다. 그냥 철판으로 그냥 그대로 되어 있던 이런 철판으로 동일하게 되어 있었는데 아무래도 물건을 오르락내리락 하거나 뭐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이 분명히 스크래치가 많이 나는 부분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스크래치적인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몰딩으로 처리해 준 부분이 있고요. 또 보시면은 요게 요 카바를 이렇게 뜯게 되면은 요 안에 이제 볼트를 박을 수 있는 나사 구멍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반대편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볼트를 담을 수 있는 볼트 구멍이 이렇게 있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를 이제 여기다가 고리를 달아서 추가적으로 뭔가를 이제 묶거나 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확장성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좀 볼트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속 차량을 사용하시면서 아마 조금 확장성을 고려하게 만든 아마 KGM의 좀 세세한 좀 세심함? 이런 걸로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트렁크 쪽을 열게 되면 기존의 렉스턴 스포츠하고 달라진 게 이렇게 쇼겁쇼바가 양쪽으로 이렇게 달려있는 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렉선 스포츠나 렉선 스포츠 칸 같은 경우는 빨리 내려오지 말라고 도어 힌지라고 해서 스프링 같은 거를 조정을 해가지고 좀 늦게 내려오게끔 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가스 쇼겁 쇼바를 이용을 해서
내려가는 부분에 있을 때 조금 더 부드럽게 내려가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도 조금 더 스무스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다 내려왔을 때도 이 가스 쇼업 쇼바가 얘를 잡아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무게가, 그러니까 사람, 이런 식으로 사람이 내가 보여줄 수가 없네. 하여튼 여기 사람이 앉아서도 몇 시간을 버틸 수 있을 정도로 되게 강도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가스 쇼업 쇼바가 생기면서 조금 더 요 트렁크 요 부분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더 무게도 견딜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쪽에 데크등이라고 해서 트렁크 안에 이렇게 등이 생겼습니다. 불이 들어오죠.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요것도 지금 렉선 스포츠 칸에는 없던 기능인데, 뭐 아무리 픽업 트럭이어도 꼭 무슨 저기 전등 밑에서만 물건을 꺼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어두워지면은 안에 있는 짐이 잘 안 보일 거기 때문에 이렇게 데크등을 설치를 해서 물건을 꺼낼 때 조금이라도 용이하게끔 이렇게 또 세심하게 또 배려해 준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는 과정에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 요 손잡이 같이 생긴 부분이 있는데 요것도 그냥 디자인적인 부분이라고 합니다. 뭐 특별하게 뭔가 기능적인 부분으로 놓은 건 아니고 저기 디자인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한 부분이 있다. 근데 요게 이제 데크 탑을 달게 되면 이 부분은 분명히 없어집니다. 이 부분은 없어지고 그냥 그대로 데크 탑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참고해 주시고, 여기 지금 무쏘로 바뀌면서 이제 무쏘 엠블럼, 코뿔소 엠블럼이 생겼는데, 요거 이제 MX 모델 같은 경우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 엣지, 블랙 엣지 모양으로 하게 되면 이 부분이 검은색으로 바뀐다. 그거 기억해 주시고, 요게 검은색으로 바뀌면서 블랙 엣지 같은 경우는 요 휠도 검은색으로 바뀐다.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충전구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충전구 보시면 위에 쪽 있는 데가 이제 일반 완속 충전기를 이용할 때 여기다 꼽아가고 이용을 하고요. 급속 충전을 할 때는 이걸 다 꺼내서 크게 해서 이제 충전할 수 있다. 급속 충전기는 이렇게 해서 다 꼽게끔 생기거든요. 콤보라고 해요. DC 콤보라는 커넥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들어가 있게 되어 있는 커넥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V2L을 사용하신다. 그러면 요것만 사용해서 여기다 V2L을 사용을 해서 차 안에 있는 전기를 뽑아서 외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거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터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터룸은 이렇게 생겼고, 요 왼쪽에 보시면은, 위쪽에서 보시면은 요게 이제 배터리 쪽에 관련된 냉각수고요. 요게 이제 모터 구동 쪽에 들어가는 냉각수가 이쪽에 이렇게 냉각수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워셔액에 들어가는 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토레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뭐 LFP 저전압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무쏘 EV 같은 경우는 토레스 EVX가 동일하게 그냥 일반적인 12V 저전압 배터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금 보면은 보이실라나? 여기서 저는 보이거든요. 델코 배터리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일반 12V 저전압 배터리가 들어간다. 이쪽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전에 제가 저기 충전하는 단자를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저도 아직 그런 적은 없는데, 요게 이제 충전하는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가끔씩 요게 안 빠지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저는 아직 한 번도 그런 적은 없는데, 안 빠지는 경우가 있으면 얘를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 강제적으로 빼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얘가 안에서 잡아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 잡아주고 있는 걸 강제로 푸는, 해제하는 방법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제를 하느냐? 여기 주황색으로 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시나요?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쪽에 보시면 여기 까만색으로 이렇게 밴딩 같은 게 보이실 거예요. 밴딩. 이게 이렇게 탈거가 됩니다. 이렇게 빼면은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빠지면 와이어 같은 거 보이시죠? 이 와이어가 저쪽에 요쪽에 있는 데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와이어를 당겨주시면 그 충전구가 이제 걸려 있을 때 응급시에 요거를 이용을 해서 강제적으로 여기 있는 충전기를 탈거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박스를 열게 되면은
무쏘 EV에도 이렇게 고전압 배터리를 차단하는 퓨즈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고전압 배터리가 들어있는 토레스 EVX도 들어가 있고요. 무쏘 EV에도 들어가 있고 토레스 하이브리드에도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거를 사용할 일은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만 뭐 사고가 나거나 응급 상황이 발생을 해서 고전압 배터리를 차단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요거를 탈거를 하면 해서 고전압 배터리의 전원을 차단하는 기능은 이쪽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쓰지는 않으셔야 될 기능이긴 하지만 알고는 계셔야 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또 따로 안내해 드렸고요. 이제 뒤쪽을 이제 실내를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뭐 많이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2열 슬라이드 리클라이너라고 해서 요 아래쪽이 슬라이딩으로 이렇게 앞으로 빠지면서 뒤에 리클라이닝이 뒤로 밀리는, 그래서 앞으로 여기 지금 레바가 이쪽에 있거든요. 이 레바를 이렇게 당기게 되면은 리클라이너가 뒤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 엉덩이 쪽에 있는 부분이 앞으로 나가면서 리클라이닝이 뒤로 눕혀지는, 어느 정도의 각도가 되냐면 반대편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반대편에서 보시면 요 정도의 이제 공간이 만큼이 앞으로 밀리는 거예요. 얘는 지금 안 민 상태거든요. 요만큼의 공간이 앞으로 밀리면서 요 정도로 리클라이닝이 뒤로 눕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각도면은 어지간한 승용차들 그냥 앉았을 때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리클라이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번에 저희 무쏘 EV가 생기면서 새롭게 선보이는 기능인데, 이 기능만큼은 정말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2열 슬라이딩 앤 리클라이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른 유튜버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벨트, 중앙 벨트거든요. 그러니까 가운데 앉으신 분이 사용하는 중앙 벨트인데, 이 중앙 벨트를 잡아주고 있는 이 버클이 있습니다. 이 버클이 있는데, 이 버클을 탈거를 할 수 있는 용도로 나와 있어요. 왜 이걸 탈거를 하게끔 만드냐? 이쪽에 보시면은 요 리클라이너를 앞으로 당기기 위해서 레버가 있거든요. 이걸 당기게 되면 이게 앞으로 당겨집니다.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당기게 되면 보세요. 중앙 벨트를 저 버클이 잡고 있기 때문에 요런 모양으로 되기 때문에 요 공간을 사용하기 굉장히 어렵겠죠. 만약에 물건을 실는다 그러시면, 그럴 때 얘를 탈거를 하셔야 돼요. 요 버클을 탈거를 해야 되는데, 요 버클을 어떻게 탈거하느냐, 제가 스마트 키를 미리 빼놨습니다. 스마트 키 여기 있는 요 키를 미리 빼놨는데, 요 키를 이용해서 여기 홀이 있거든요. 홈에다가 이렇게 꾹 눌러주세요. 꾹 누르면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빠지게 되면, 다시 앞으로 당겨 볼게요. 이렇게 당기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안으로. 근데 요거를 이제 막 돌아다니면 되게 불편할 거잖아요. 여기 막 돌아다니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고정을 하냐면, 여기 보면은 홈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홈이 두 개가 있는데, 요거를 이런 식으로 끼워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죠. 이런 식으로 요 위에다가도 고정이 되실 거고요. 이런 식으로 고정하는 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으면은 이렇게 공간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겠죠. 반대쪽에서 볼게요. 다시 중앙 벨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요 하단 쪽에 보면은 요 중앙 쪽에 이렇게 찍찍이식으로 이렇게 열리게끔 되어 있는데, 요 안에 이렇게 쇠판 같은 걸 이렇게 막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쇠판 같은 게 막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지금 이게 되게 푸르게 좋게끔 이렇게 지금 십자 볼트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요거는 고객님들이 푸실 일은 전혀 없는 부분을 보시면 돼요. 뭐냐면 정비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비하시는 분들이 고전압 배터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고전압 배터리의 전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요 안에 무슨 휴즈 박스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요 안에 들어있는 부분을 이제 나중에 여셔갖고 탈거를 하신 다음에 뭐 차량을 수리 보신다거나 정비 보실 때 그때 여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객님들하고는 아예 아무 상관이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열어보지 마시고요. 아, 여기 있는 판은 그냥 그런 기능으로 되어 있는 거구나. 요 판이 그런 기능으로 그런 부품이 들어있는 공간이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쪽에 와서 이제 기능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핸들을 보시면은 액티언하고 동일한 핸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외부 물리 버튼이 두 가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오토홀드 버튼이 들어가고요. 왼쪽에 즐겨찾기 버튼이 들어가는데 제가 즐겨찾기 버튼을 미리 눌러놨습니다. 그래서 즐겨찾기 버튼을 보면 AVM, 핸들 리모컨을 통해서 AVM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다. 뭐 해서 원하시는 옵션을 찾아가지고 여기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AVM이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즐겨찾기 버튼을 누르면 AVM에 들어가 있는 기능이 자동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되는 부분. 만약에 난 내비게이션을 할 거야. 내비게이션 껴놓고 자 즐겨찾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내비게이션으로 바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쓰는 옵션 같은 경우는 메뉴 버튼을 누르셔서 즐겨찾기 들어가서 여기 있는 거 한번 쭉 읽어 보셔가지고 원하시는 거 찾아가지고 쓰시는 부분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쪽에 핸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반자율 주행 관련된 옵션들은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선 이탈, 차선 유지 보조, 그 다음에 조향 보조 버튼 이쪽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격 유지하는 버튼, 그 다음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작동하는 버튼, 그 다음에 리미티드 속도를 이제 올릴 수 내릴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위로 올리게 되면 리셋도 되고요. 밑으로 하면 세팅만 되고요. 이렇게 되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른쪽에 있고요. 왼쪽은 이제 열선 버튼이 이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다 뭐 오디오나 뭐 전화 이쪽 모드에 관련된 버튼이 이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 조작하는 거 보여드릴 건데 여기 이 목록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상단을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메뉴 버튼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여기서 요거를 위아래로 움직이면 이렇게 세부 내역으로 폴더 안에서 세부 내역으로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기존에 있던 뭐 액티언이나 다른 차량들도 동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다른 영상들에서 많이 봤을 거고요. 무쏘 EV도 마찬가지로 내비게이션 화면은 굉장히 커진 부분이 있다. 이것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좀 바뀐 부분이에요. 왜냐면 기존에 이제 뭐 하이브리드를 보여드릴 때도 이렇게 바뀐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바뀌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요 버튼 있습니다. 요 버튼, 요 버튼, 위에 있는 버튼, 요 버튼은 다 아실 거니까 여기에 요 위에 있는 요 버튼이 뭐냐면 그 배터리를 예열해 주는 버튼이에요. 그러니까 날씨가 추울 때 충전을 하게 되면 배터리가 얼어 있는 상태에서 배터리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충전을 하게 되면 충전 효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추워서 배터리 온도가 15도 이하로 내려갔을 때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버튼이 활성화가 될 거예요. 지금은 배터리 온도가 15도가 넘기 때문에 얘가 활성화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배터리가 15도 이하로 내려갔을 때 얘가 활성화가 돼서 배터리를 데펴줍니다. 15도까지 데펴주고, 15도까지 데펴준 상태가 되면은 자동으로 얘가 꺼져요. 그렇게 해서 15도까지 올려놓은 상태에서 배터리를 충전을 하게 되면 충전 효율이 분명히 좋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게 날씨가 추운 날에는 요거를 사용을 해서 배터리를 예열을 시켜가지고 충전을 하면 좋구나라는 부분, 이 부분은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헤드램프 각도 조절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다시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저기 앞에 라이트 움직이는 거 보이십니까? 내려가죠.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자 여기 다시 내려갑니다. 요 헤드램프의 각도를 조절하는 게 요 버튼인데, 요 버튼에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간에 화물차기 때문에 뒤에다 짐을 많이 싣게 되면은 앞으로 차가 이렇게 들릴 거 아닙니까? 앞에가 들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게 조향 각도가 분명히 바뀔 겁니다. 이 라이트의 각도가 바뀔 거기 때문에 이 램프의 각도를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AWD가 나오게 되면 셀프 레벨라이징이라는 게 있으면 그거는 알아서 물건을 실어도 요거를 계속 자기가 유지해 주게끔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셀프 레벨라이징이랑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 요 부분 헤드램프를 각도 조절하는 부분이 이쪽에 달려 있다라는 걸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라디오를 꺼놓은 상태인데 라디오를 끌 때는 이렇게 라디오의 볼륨을 0으로 맞춰주시면 라디오가 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보시면 이렇게 한 번씩 짧게 짧게 누르게 되면 에코 모드와 스포츠 모드로 변경이 되고요. 이거를 길게 누르게 되면 윈터 모드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험로를 탈출한다거나 미끄러운 곳에 있을 때는 이렇게 꾹 눌러서 윈터 모드로 바꿔놓고 운행을 하시면 좀 주행에 도움이 되실 수 있다. 이거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플러스 버튼 보이시죠? 플러스 버튼. 이게 뭐냐면 메뉴 버튼. 여기에 있는 메뉴 버튼 중에서 여기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기능.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라디오를 여기다 집어넣는다. 그러면 보세요. 넣고 라디오. 그러면 라디오가 들어오죠. 넣고 뭐 블루투스 음악 그러면 블루투스 음악을 들을 수 있게끔 이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메뉴를 요 안쪽으로 옮길 수 있는 기능도 있다. 그래서 요거는 상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요거를 뭐 바꾸겠다 그러면 보십시오. 꾹 누르시면 꾹 눌러주시면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는 부분. 해제하시고 다른 걸로 다시 꾹 눌러서 지금 체크되어 있는 블루투스 음악을 전화로 누르면 전화로 바뀌고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 기능도 새로 생긴 기능이구나 라는 걸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기판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왼쪽에 161이라고 써 있는 거는 현재 충전 상태에서 달릴 수 있는 잔여 키로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이게 이제 지금 달리는 속도를 하는 속도계가 이쪽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PWR이라고 써 있는 거는 악셀을 해서 내가 배터리를 얼마큼 사용하고 있는지 소모량이 나오고요. 왼쪽은 차지, 회생제동으로 얼마만큼 충전이 되는지를 게이지로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파워, 차지를 보고 에너지 순환도를 보면서 전비운전 할 때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요 왼쪽에 지금 현재 배터리 양은 34% 정도 남아 있다라고 해서 현재 잔여량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뭐 저기 기름차들하고 비슷하게 지금 되어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보기 좋게 되어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회생제동 기능은 여기 보시면 여기 패드 시프트로 레벨링을 플러스 1부터 2까지 3까지 조정이 가능하시고요. 요 플러스로 되어 있는 요거를 길게 당겨 주시게 되면 이게 스마트로 바뀝니다. 여기 스마트가 뭐냐면 그 원페달 드라이빙이라고 해서 회생제동을 통해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차량을 세워가면서 운전할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원페달 드라이빙도 가능한 게 하려기 위해서는 이렇게 패드 시프트를 플러스로 되어 있는 부분을 길게 당기시게 되면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한 스마트 회생제동으로 변경이 되고요. 요거 해제하기 위해서는 요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패드 시프트를 쭉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회생제동은 여기 있는 패들 시프트로 조정을 하는구나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헤드라이트를 이제 작동하는 여기 레바가 있는데 기존에는 여기 지금 오토 버튼 보이시나요? 오토 버튼. 저 오토 버튼을 보시면 저 오토 버튼 밑에 오프라는 버튼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있었는데 지금 오프라는 버튼이 없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스텔스 차량, 그러니까 라이트를 켜지 않고 운행하시는 분들 때문에 사고가 좀 많이 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예 프로터 라이트라고 해서 오프 기능이 없는 라이트로 이제 변경을 해라라고 지금 이제 나라에서 이제 법령을 바꿨나 봐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자동차들은 다 이 프로토 라이트로 바뀔 거기 때문에 오프 기능이 없는 이 프로토 라이트로 바뀔 겁니다. KGM에서는 무쏘 EV가 최초로 이제 이 프로토 라이트를 적용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쏘 EV에 대해서 뭐 기능적인 부분들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무쏘 EV에 대해서 외관부터 실내, 뭐 기능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좀 공부를 했고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쁘게 좀 봐주시고요. 제가 요 교육관에 시운전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운전했던 영상 준비한 거 편집해서 지금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무쏘 EV 시승할 건데요.
우리 저기 김동인 오픈 매니저님께서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이제 촬영을 도와주실 거고, 무쏘 EV는 요 안에 UI가 일반 저기 토레스 EVX와 많이 다릅니다. 배터리 모양도 다르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은 확실히 보이네요. 네, 확실히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서 먼저 지금 토레스 EVX를 타고 있는 입장에서는 조금 배가 아프고 좀 샘이 나는 UI 시스템인 것 같고, 얘도 한번 볼게요. 아까처럼 모두 들어가서 여봐, 내비게이션 얘도 풀 가서 아마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저기 대리점에 있는 대리점 영업소에 가서 한번 전시차 한번 확인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따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주행성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가 있는지. 좀 거리를 두겠습니다, 이번엔. 왜냐면 막 못 밟아봤기 때문에 얘는 좀 세게 밟아보겠습니다. 참고로 테스트 구간이 아주 짧습니다. 네, 엄청 짧습니다. 그래서 세게 밟아볼게요, 지금. 자, 밟습니다. 요 느낌. 그러니까 지금 아까 토레스 하이브리드.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지금 89가 여기 달렸을 때도 우 하는 전기 소리가 안 났잖아요. 근데 지금 나죠. 노이즈 소리가 살짝. 요 느낌이 일반적인 전기차와 토레스 하이브리드와의 좀 차이점은 분명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승차감에서. 그리고 픽업 트럭인데도 불구하고 주행성은 지금 토레스 EVX보다도 더 안정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느낌상으로. 차체가 더 길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힐베이스가 네, 더 길어졌기 힐베이스가 때문에 길다 보니까 주행성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롤링 같은 게 전혀 없고, 예, 보통 이제 토레스 EVX 같은 경우 롤링이 약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급 출발을 할 때. 저는 약간 그걸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런 게 없습니다. 급 출발을 해도. 굉장히, 주행성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쏘 EV가 픽업 트럭 치고는 승차감이 정말로, 와, 이거는 뭐, 대박 날 것 같은데요, 이거. 대박 날 것 같은데. 우선 무쏘 EV 한 바퀴 더 돌아볼까요? 토레스 하이브리드, 우리 저기 동인천 영업소에서 뭐요? 계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제가 토레스 EVX를 타고 다니면서 전기차의 가속력, 급가속력 이런 것들, 토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1년 정도를 지금 계속 꾸준히 저기 경험하다 보니까 무쏘 EV 처음에 시승할 때 좀 걱정했어요. 차량이 길어진 부분 때문에 피시테일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급커브를 돌 때 차량에 쏠림 현상이 있으면 어떡하지?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차가 길어진 만큼 윤곽거리가 넓어져서 실질적으로 급가속 구간에서 급가속을 했을 때 뭐 피시테일, 뭐 뒤에가 논다든가 이런 느낌 전혀 받지 않았고요. 급커브 돌면서 차가 한쪽으로 쏠린다는 느낌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이거 드라이빙 컨디션 정말 괜찮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무쏘 EV 구매 생각하고 계시는데 차가 길어져서 이게 좀 승차감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막 이런 고민하고 계신 분, 걱정하고 계신 분 있다 그러시면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주행성은 끝내줍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좀 한 가지 좀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피력을 하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이 무쏘 EV 같은 경우는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영업소도 마찬가지고 아마 대부분의 지금 영업소에 지금 계약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다 AWD 모델일 겁니다. 상시 사륜 모델. 아직 보조금 산정도 안 돼 있고, 예, 그런 차예요. 그래서 5월달 이후에 지금 차량이 나올 거다라고 지금 예시만 나와 있는 부분이고, 아직 정확한 일정도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얘가 만약에 일반 내연기관 차라 그러면 저는 뭐 6월까지 기다리셔도 됩니다. 7월까지 기다리셔도 됩니다. 뭐 9월이면 어떻습니까? 10월이면 어떻고. 뭐 내년이면 어때요? 기다리세요 하면 돼요. 근데 얘는 전기차예요.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구매를 못 하십니다. 예, 지금 저희 인천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 968만 원 보조금을 지원받았어요. 근데 보조금 지원을 못 받아. 968만 원 다 내고 타시겠습니까? 안 타실걸요? 야, 그럼 국고보조금만 지원받고 타시겠어요? 안 타신다니까요. 괜히 뺏기는 것 같잖아요, 돈. 포커싱을
보조금에 맞출 것이냐, AWD에 맞출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부천시에서 이미 전기차 보조금 소진이 됐어요. 전기차, 화물차 보조금이 이미 소진이 끝나서 무쏘 EV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아니 왜 벌써 지금 3월인데 벌써 끝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기차 보조금이 그냥 뭉툭이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승용차 보조금, 화물차 보조금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승용차 8이면 화물차가 2고요. 승용차가 7이면 화물차가 3입니다. 화물차가 7이고 승용차가 3인 지자체는 없어요. 어느 지자체도 화물차가 적습니다. 보조금을 측정해 준 자체가. 지자체 자체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화물차 같은 경우에 언제 소진될지 몰라요. 인천도 언제 소진될지 모른다고 해요. AWD가 나오고 보조금 산정이 되고 했는데 보조금이 안 나와. 보조금이 끝났어. 그럼 내년에 사셔야 되거든요. 내년에 더 비싼 돈을 주고 차를 사셔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아, 난 기다릴 수 있어 라고 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토레스 EVX 저도 타고 다니면서 올겨울 났거든요. 올겨울 나면서 뭐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아쉬움은 있었지만 불편함은 없었어요. 아, 나도 AWD가 있었으면 조금 더 편하게 운전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을 뿐이었지 눈에 빠져서 뭐 제가 군한을 당했다든가 견인을 당했다든가 이런 적 없었습니다. 잘 타고 다녔습니다. 왜? 전륜이니까. 얘도 전륜입니다. 얘도 전륜이기 때문에 눈길에 그렇게 취약하지 않아요. 렉스턴 스포츠, 스포츠칸, 후륜이기 때문에 4륜 말씀드렸던 거예요. 하지만 얘는 전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일반적인 화물차보다는 뒤에가 가벼워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교육관에도 무게 중심 포지셔닝을 되게 센터 쪽에다가 잘 맞춰놨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제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 교육 믿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은 분명히 있지만 AWD에만 계속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고집하시다가 보조금이 소진돼서 차량을 내년에 사셔야 되는 경우가 온다 그러면 분명히 보조금적인 부분 때문에 짜증이 나실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그 명언 있잖아요. 전기차는 오래 사는 게 가장 싼 거다. 예. 오래 사셔야 됩니다. 차는. 2륜이어도 보조금 지원 받을 수 있을 때 사시는 게 정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하는 정답이니까 뭐 강요는 아닙니다. 근데 소진돼서 못 사시는 분들이 생길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혹시나 우리 지자체 지금 없으면 어떡하지? 아, 지금 당장 계약하고 싶은데 전화 주십시오. 사시는 지자체 보조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해 드리고요. 계약부터 출고까지 다 도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의견 피력하는 건 여기까지 마무리할 거고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 큰 힘이 되는 만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GM 동인천 대리점 KGM 카토크 경규문 오토 매니저였습니다. 안녕.